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대병원 뉴스입니다.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본평가는 매년 공공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3대 분야별 지표 항목을 비롯해 총 21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대병원은 총점 93점으로 국립대병원 내 최상위권 점수를 획득해 2년 연속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북대병원이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5기까지 5회 연속 상급 종합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11개 진료 권역별로 나눠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상급 종합병원으로 운영됩니다. 경북대병원이 지난 1월 2일 10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양동원 병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되돌아보는 2023년 경북대병원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해 감사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경북대병원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경북대병원과 국립경북대학교가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2등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 4등급에서 각각 2등급씩 오르게 된 건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청렴 체감도에서 4등급, 청렴 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7일 경북대병원과 대구보건대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양 기관은 글로컬 보건인재 양성 기반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글로컬 보건인재 양성 관련 공동 연구, 정보 교환, 학술 교류,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컬 보건인재 양성 협력 체계 구축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교육과 취업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18일 국립대학병원 혁신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진료, 교육, 연구 등 분야별 핵심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 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해 국립대학병원 혁신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대병원이 지난 3월 25일 대강당에서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원 병원장의 기념사와 더불어 병원을 위해 헌신한 직원에게 개원 기념 포상을 했습니다. 특히 병원의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에 기여하고 병원 직원에게 보육 안정감을 제공한 병원 어린이집과 교직원에게 기관 공로패 및 우수교사 표창장을 수여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2024년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양동원 병원장의 적극적 소통 의지를 알리고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통과 존중의 해를 공모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10일간 경북대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소통으로 하나 되고 존중으로 발전하는 KNUH 작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북대병원은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경험 관리 모니터링을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서를 포상하고 환자 경험 개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환자 경험 관리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2023년 자체 시행한 환자 경험 평가 점수의 향상도와
환자 경험 모니터링 집중 실시 기간 동안 환자 경험 평가 점수가 높은 부서 중에 5개 부서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2월 22일과 29일 양일간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병원 현황 소개 및 의료기관 직업군 소개, 의료박물관 현장 견학으로 구성해 운영됐으며 명덕 행복한 홈스쿨 지역 아동센터와 파랑새 드림 지역 아동센터의 청소년 및 인솔자 49명이 진로 탐색 교육 및 박물관 현장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아동센터에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내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 등 대구 경북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도 교수 전임의 중심으로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지난 3월 29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2024년 3월 중간관리자 원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간관리자 원례 세미나는 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 및 소속 부서 내 소통을 위해 매월 실시하는 세미나입니다. 3월은 중간관리자의 마인드셋이란 주제로 중간관리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직원들을 대해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자 접점 부서의 환자 경험 증진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환자 경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이틀 동안 환자 경험 부서 리더 및 원내 CS 강사 공동 연수 과정을 시행했습니다. 환자 경험, 환자 중심 문화의 이해와 중요성, 환자 중심 문화 만들기 등의 교육 과정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북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환자 중심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난 4월 2일 부서 환자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를 통한 환자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의료질 관리실 주최로 환자 안전헌장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선서식은 환자 안전헌장 선서문 낭독과 병원장 격려사 및 환자 안전문화 교육으로 구성해 진행했으며 병원장과 각 부서 환자 안전지킴이를 비롯해 다수의 직원들이 참석해 환자 안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병원은 향후에도 부서 환자 안전지킴이의 역할 강화 및 소명감 함양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주도적인 환자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환자 안전 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의 권역 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지역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시행하며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권역 거점기관으로서 각 지역 등록기관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지역 등록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민을 위한 홍보 행사 등의 연계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북대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제3차 신생아 중환자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환경과 환자 안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증 신생아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 중증도 평가 시행률, 집중 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신생아 소생술 교육 이수율, 원내 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 배양 시행률, 그리고 48시간 이내 재입실률 등 7개가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지난 4월 29일 대구 소재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시설 감염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41개소의 노인 요양시설이 참여했고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및 그에 따른 종사자 대처법과 어르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법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은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와 중증 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와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등 분야별 사업을 수행 중이며 추후에도 지역 내 필수 보건의료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취약기관 대상 다양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북대병원 감염관리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한 2023년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우수기관 포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2023년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 달성에 기여한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경북대병원 감염관리실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의 성실성과 감염관리 자원이 부족한 기관의 기술 지원 활동 성과의 우수성 및 의료 관련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전체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북대병원 안과 박동호 교수팀이 울산과학기술원 강병원 교수팀과 공동 연구해 허혈성 망막병증에서 발생하는 혈관 생성인자 과다 발현에는 미토콘드리아 변성이 필수적임을 규명했고 그 결과를 국제 저명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지에 게재했습니다. 병변 조직에서 트레본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성이 유도되며 트레본을 억제하게 되면 변성된 미토콘드리아가 선택적으로 조절돼 혈관 생성인자의 과다 발현을 차단하고 망막병증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치료제들은 망막 질병을 유발하는 다수의 혈관 생성 인자들 중에서 하나 혹은 두 개만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약효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개발한 물질은 미토콘드리아를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전사인자인 히포알파를 제어하는 새로운 작용 기전으로 질병 유발 인자들의 유전자 발현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활성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류정엽 교수가 림프 부종 환자에게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림프관 정맥 문합술이 심부전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21년에 진단받은 림프 부종 환자들의 일반 인구를 성별, 연령별 비교해 총 99,400명을 분석한 결과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정하고도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받은 림프 부종 환자는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받지 않은 림프 부종 환자보다 30%, 일반 인구보다 20% 심부전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층화 추출법 분석을 통해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 남성, 정상 비만 BMI 환자에게서 심부전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받은 림프 부종 환자는 림프 부종이 없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생존율이 감소했으며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받지 않은 림프 부종 환자와 비교해서는 생존율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외과 저널 2024년 2월호에 게재됐고 이 연구로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류정엽 교수는 생물학 연구정보센터가 주관하는 한국을 빛나는 사람들의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월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은 제14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로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가 책임 저자로 참여한 논문 코로나19 환자들의 급성 후각 또는 미각 상실의 유병률 및 기간은 총 3,437건의 논문 중 최대 총점을 획득했습니다.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의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입니다. 응급의학과 안재윤 교수가 지난해 12월 제17회 응급의료 전진대회 2023 응급의료 유공자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 분야 대응과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습니다. 한편 응급의료 전진대회는 2005년부터 개최된 행사로 응급 현장에서 애써온 응급의료 종사자를 격려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4월 6일 안과 김홍균 교수, 내분비내과 진종아 교수의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당을 측정하는 고감도 센서와 이를 휴대기기로 전송하는 무선 통신용 안테나가 내장된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제작해 임상시험에 나섰습니다. 먼저 동물 실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눈물 중 혈당과의 연관성에 영향을 주는 유형을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가한 자극으로 인한 반사 눈물은 혈당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모든 시험에서 혈당 수치의 변화에 맞춰 눈물당도 같이 등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외과 고용산 교수, 조대철 교수 연구팀은 2024년 4월 6일 세계 양방향 내시경학회 정기학술 대회에서 선정복술을 이용한 척추 전방 전이증의 유압술 수술법으로 최고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은 최소 침습 척추 수술 가운데 하나로 최근 척추 수술 분야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트렌드며 의학계에서도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유압술을 많이 시행하는 병원 중 하나며 해당 연구 또한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종양 관련 대식세포의 글루타민 대사를 억제함으로써 간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연구팀은 글루타민 대사 유래의 폴리아민 합성 경로 활성화가 종양 관련 대식세포의 분화를 촉진해 간암 성장을 증가시킴을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간암의 종양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를 타깃으로 간암 치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또 종양 성장을 돕는 종양 관련 대식세포의 분화에 글루타민 대사의 역할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연구 결과 간암세포에 노출된 대식세포는 하이프1알파 의존성 해당 과정이 증가했는데 이는 글루타민 대사 증가에 따른 폴리아민 합성 경로의 활성화와 ENF5의 하이프네이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근규 교수는 종양 관련 대식세포는 M2 대식세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종양 관련 대식세포는 M2 대식세포와 차별화되는 대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간암의 나쁜 예후와도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성 간암 치료의 새로운 병용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생화학 분자 생물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생화학 분자 생물학회지 5월 1일 온라인판에 발표됐습니다. 이상으로 경북대병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